최근 들어 평소 쉽게 올랐던 계단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장을 보고 돌아와도 예전보다 쉽게 지치고 무거운 물건을 들 때 팔에 힘이 빠진다는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변화들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많은 50대, 60대 이상 분들이 공통으로 겪고 계신 고민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근육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 걱정된다는 마음 말입니다. 거울을 보면서 팔뚝이나 다리가 예전보다 가늘어진 것 같다고 느끼시거나 병원에서 근육량 검사를 받았는데 수치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런 걱정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는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걱정만 하고 계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들은 복잡하지도 않고 비용이 많이 들지도 않으면서도 과학적으로 검증된 효과적인 방법들입니다. 특히 일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부담 없는 가격으로 꾸준히 섭취할 수 있는 식품들을 중심으로 준비했습니다. 근육 감소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하면 그 속도를 늦추고 건강한 근육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정확히 이해해 보겠습니다. 대한노인의학회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후부터는 근육량이 매년 약 1%씩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지만 방치하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근육이 줄어드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호르몬 변화, 신체 활동량 감소, 그리고 무엇보다 단백질 섭취 부족이 주요 원인입니다. 젊을 때는 단백질을 조금 적게 먹어도 근육이 잘 유지되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같은 양의 단백질로는 근육 합성이 어려워집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중년 이후에는 젊은 시절보다 30% 이상 많은 단백질을 섭취해야 근육량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 몸의 단백질 합성 능력이 나이와 함께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얼마나 많은 단백질을 섭취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체중 1kg당 1.2에서 1.6g의 단백질이 권장됩니다. 예를 들어 60kg인 분이라면 하루에 72에서 96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매 끼니마다 고르게 나누어 섭취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많은 단백질을 먹어도 우리 몸이 모두 활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매 끼니에 한 줌 정도의 단백질 식품을 포함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으시면 됩니다. 단백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식품들이 있습니다. 계란, 두부, 생선, 고기류 등이 대표적이죠. 이런 식품들은 분명히 좋은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하지만 매일 꾸준히 섭취하려면 몇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비용 문제입니다. 질 좋은 생선이나 고기를 매일 구입하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물가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단백질 식품에만 많은 비용을 쓰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두 번째는 조리의 복잡함입니다. 생선을 손질하고 굽거나 끓이는 과정이 매일 반복되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이나 간단한 식사를 선호하시는 분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식단의 단조로움입니다. 매일 비슷한 단백질 식품만 섭취하다 보면 식사의 즐거움이 떨어지고 장기적으로는 지속하기 어려워집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즐겁게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화의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소화 기능이 약해지는데 기름진 고기나 복잡한 조리법으로 만든 음식은 때로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면서도 효과적으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다행히 답은 있습니다. 저렴하면서도 조리가 간편하고 소화도 잘 되면서 영양가는 뛰어난 식품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식품들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식품은 렌틸콩입니다. 렌틸콩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할 수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매우 인기 있는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특히 비용 대비 영양가가 뛰어나 가난한 사람의 고기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렌틸콩 100g에는
약 25g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같은 양의 닭가슴살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게다가 식물성 단백질이라 소화가 부드럽고 콜레스테롤 걱정도 없습니다. 섬유질도 풍부해서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가격도 매우 경제적입니다. 1kg에 5,000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는데 이는 한 달 이상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건조 상태로 보관하면 1년 이상도 변질되지 않아 보관도 편리합니다. 조리법도 간단합니다. 물에 불리지 않고 바로 끓는 물에 넣어 15분에서 20분 정도 삶으면 됩니다. 삶은 렌틸콩은 샐러드에 넣어도 좋고 밥과 함께 섞어 먹어도 맛있습니다. 스프나 카레에 넣으면 더욱 풍미가 좋아집니다.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중년 여성들이 12주간 렌틸콩을 꾸준히 섭취한 결과 근육량이 평균 3% 증가했고 혈당 조절 능력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양사 선생님은 하루 50g 정도의 렌틸콩 섭취만으로도 시니어 근육 유지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50g은 대략 밥숟가락으로 3, 4숟가락 정도의 양입니다. 처음에는 맛이 낯설 수 있지만 다양한 양념과 함께 조리하면 충분히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추천 식품은 닭가슴살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식품 아니냐고 하실 수 있지만 경제적으로 구매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제대로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닭가슴살의 가장 큰 장점은 단백질 함량이 매우 높으면서도 지방이 적다는 것입니다. 100g당 단백질이 23g 들어있고 지방은 1g 정도에 불과합니다. 칼로리도 낮아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경제적으로 구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형마트에서 냉동 닭가슴살을 대용량으로 구매하면 일반 닭가슴살보다 30~40% 정도 저렴합니다. 2에서 3kg 단위로 구매해서 필요한 만큼씩 해동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조리법도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물에 삶는 것입니다. 통째로 끓는 물에 넣고 15분에서 20분 삶으면 됩니다. 이때 월계수 잎이나 통후추를 넣으면 잡내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삶은 닭가슴살은 찢어서 샐러드나 나물과 함께 무쳐 먹으면 맛있습니다. 에어프라이어나 오븐이 있다면 구워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소금, 후추, 마늘가루 정도만 뿌려도 충분히 맛있게 구워집니다. 연세대학교 스포츠과학과 근육학 연구실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중년 이후 근육 유지를 위한 단백질 공급원으로 닭가슴살이 매우 효율적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필수 아미노산 구성이 우수해서 근육 합성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100에서 150g 정도 섭취하시면 충분합니다. 이는 손바닥 크기 정도의 양입니다. 매일 먹기 부담스럽다면 일주일에 4-5회 정도만 드셔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추천 식품은 그릭 요거트입니다. 최근 마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된 이 제품은 일반 요거트와는 차원이 다른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그릭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보다 수분을 더 많이 제거해서 만든 제품입니다. 그 결과 같은 양에서 단백질 함량이 2배 이상 높아집니다. 일반 요거트가 100g당 단백질 3에서 4g인 반면 그릭 요거트는 10g 이상 함유하고 있습니다. 단백질뿐만 아니라 칼슘과 프로바이오틱스도 풍부합니다. 칼슘은 뼈 건강에 필수적이고 프로바이오틱스는 장 건강을 지켜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장 기능이 약해지는데 그릭 요거트는 이런 문제도 함께 해결해 줍니다. 가격도 합리적입니다. 대용량 제품을 구매하면 일반 요거트와 크게 차이나지 않는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많이 사두고 냉장고에 보관해두면 2~3주는 충분히 드실 수 있습니다. 섭취 방법이 매우 간편하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아침에 바나나나 베리류 과일과 함께 드시면 훌륭한 단백질 아침 식사가 됩니다. 간식으로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어서 식사 사이 출출할 때 먹기 좋습니다. 꿀이나 잼을 넣어서 드시면 단맛을 조절할 수 있고 견과류를 넣으면 영양가도 더욱 높아집니다. 샐러드 드레싱으로 활용하거나 스무디를 만들 때 넣어도 맛있습니다. 대한영양사협회 영양사는 그릭 요거트는 간편하게 매일 섭취할 수 있는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라며 특히 시니어분들에게는
소화도 부드럽고 영양소도 다양해서 매우 추천할 만한 식품이라고 평가합니다. 하루에 200g 정도 드시면 20g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루 필요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양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3가지 식품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고 조금씩 시작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매 끼니마다 단백질을 한 줌씩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아침에는 그릭 요거트 1컵, 점심에는 삶은 닭가슴살 한 손바닥, 저녁에는 렌틸콩이 들어간 밥 1공기 이런 식으로 나누어 드시면 됩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루 전체에 고르게 분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일주일에 최소 2, 3회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많이 먹어도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복잡한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의자에서 일어나고 앉기를 10회씩 3세트, 벽에 기대어 팔, 9표 펴기 10회씩 3세트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소개한 3가지 식품 중 최소 1가지 이상은 꾸준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면 부담스러우니 자신의 취향과 생활 패턴에 맞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요리하기 귀찮으면 그릭 요거트부터, 든든한 식사를 원하면 렌틸콩부터, 반찬거리가 필요하면 닭가슴살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변화를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체중계보다는 거울을 보거나 옷 맞는 정도, 계단 오르기 수월함 정도를 체크해 보세요. 변화는 2, 3개월 후부터 나타나므로 조급해하지 마시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실천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혼자 하면 포기하기 쉽지만 함께하면 서로 격려하며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운동이나 건강한 식단을 함께 실천해 보세요. 오늘 소개해드린 렌틸콩, 닭가슴살, 그릭 요거트 3가지 식품과 실천 방법들은 모두 과학적 근거가 있으면서도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한 방법들입니다. 복잡하지도 않고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매일 모든 것을 다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일주일에 5일만 실천해도, 한 달에 20일만 실천해도 분명한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습관은 천천히, 꾸준히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나이 들어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건강하게 나이 드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그릭 요거트 1컵을 드시거나 점심 반찬으로 삶은 닭가슴살 몇 조각을 추가하거나 저녁밥에 렌틸콩을 조금 섞어 드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근육은 나이에 상관없이 만들어집니다. 70대, 80대에도 올바른 식단과 적절한 운동을 통해 근육량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어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 몸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작은 실천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오늘 소개한 식품과 방법들로 건강한 근육을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몇 달 후에는 분명히 계단 오르기가 더 수월해지고 무거운 물건을 들 때도 더 든든한 힘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한 100세 시대, 여러분도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1가지씩 실천해 보세요. 응원하겠습니다.